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노자에게 유연함을 배우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은 금. 도덕경 제41장.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없다. 노자는 돈은 고요하고 소리 없는 상태이며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한없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 노자는 말하는 것에 대해 3가지 명제를 제시했다. 첫째, 다언삭궁. 이는 말을 많이 하면 지식이 금방 바닥나 자주 공경에 처한다는 뜻이다. 둘째, 소언수중. 이는 적당히 말하면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불언수풍. 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뜻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자는 당연히 3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노자는 무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서도 무언을 강조했다. 무언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말하고 있는 상태다. 겉보기엔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나 온몸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람은 입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온몸으로 표현한다. 눈빛이나 입술의 움직임 혹은 찻잔을 드는 손동작, 걸음걸이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나타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침묵할 때 상대의 눈빛과 자세 등을 살피며 침묵에 담긴 뜻을 헤아린다. 다언수궁이란 말이 많으면 자충수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변을 보면 말하는 걸 좋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꼭 있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말이고 그들도 자기가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떠들든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한마디라도 대꾸를 해주면 더 신이 나서 듣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댄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다 못해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해줄래? 라고 말하거나 아예 신경을 끄고 침묵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먼저 자리를 떠나버린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한 수다쟁이가 아리스토텔레스 앞에서 쉬지 않고 한참을 떠들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짜증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듣지 않았거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도 함께 살펴야지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정신이 팔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노자가 말한 다언수궁에서 궁은 말이 많은 사람은 공궁 혹은 곤란해짐을 뜻한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걱정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이 많을수록 상황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진짜로 말을 해야 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원 수중은 말을 적게 함으로써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주목하기 때문에 말의 효과가 훨씬 커진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효과다. 고대 그리스의 달변가 안티포는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특별한 규칙을 세웠다. 돈을 내고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고대 그리스 학자 중 가장 성공한 달변가였던 안티포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능숙한 솜씨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날카롭게 반론을 시작했고 언제나 안티폰의 승리로 끝났다. 불언수풍은 침묵이 오히려 무한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역에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난꽃처럼 향기롭다는 구절이 있다. 상대방이 내 말에서 맑은 향기를 느끼게 하고 싶다면 난꽃처럼 조용히 꽃을 피워라. 난꽃은 묵묵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침묵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강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침묵은 금, 무언은 물처럼 맑다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순자는 말을 해서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분명 아는 것이다. 또한 침묵으로 핵심에 도달하는 것도 역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운병과 침묵이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로는 직접 말을 할 필요 없이 표정, 눈빛, 움직임,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의사표현이 될 뿐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를 수 있다. 침묵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의도적인 침묵은 짧은 순간이라도 의외의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이 지난 연말과 크리스마스 전에 샀던 선물을 환불하러 가게에 갔다. 가게에는 손님이 아주 많았는데 이 사람이 계산대에서 환불 요청을 하자 한창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직원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고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이 사람은 일단 선물 상자를 계산대 옆에 올려놓고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직원이 다시 오자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직원은 30분 동안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고 난 후 잠시 짬이 나자 역시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의 선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돈을 돌려주었다. 이 사람은 예의를 갖춘 침묵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만약 점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싸웠다면 환불을 받더라도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침묵의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시, 무성, 승유성이라는 시구처럼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길 바란다. 차시, 무성, 승유성.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으로 백거이가 비파행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악곡이 쉬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비파 소리가 멈췄을 때 애절함이 더 깊이 느껴진다. 즉,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일 때가 있다는 뜻이다.